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리 프롬이 지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랑의 기술에서 뽑은 성숙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비성숙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에 대한 3가지 오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오류는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게 되므로 권력을 얻고 몸을 치장하고 유쾌한 태도를 익히고 대화수를 익혀서 사랑을 받고자 애쓰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2번째 오류는 사랑을 온전히 대상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사랑할, 사랑받을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는 것은 쇼핑과 비슷해서 남자는 매력적인 여자를, 여자는 매력적인 남자를 구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교환 가치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최상의 대상, 곧 상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3번째 오류는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에리 프롬은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상태는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입증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3가지 사랑에 대한 생각은 현대사회에 주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에리 프롬은 이러한 생각들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룰 내용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2번째부터는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준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빼앗기고 희생하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줌으로써 즐거워지고 주는 것에서 나의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이며 가난은 주는 기쁨을 빼앗기기 때문에 수치가 되고 고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있는 것이며 그 주는 과정에서 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성숙한 사랑에는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이 포함됩니다. 보호는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나 꽃에 물을 주는 사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책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활은 그의 일일 뿐 아니라 곧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태도입니다. 3번째로 성숙한 사랑에는 존경이 포함되는데요. 존경은 상대방의 개성을 알고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배나 소유의 반대 개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과 일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4번째로 지식이 포함되는데요. 이는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그를 진정으로 존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번째로 성숙한 모성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젖과 꿀을 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성숙한 어머니의 사랑인데요. 대부분의 어머니가 젖을 줄 수는 있지만 꿀까지 주는 어머니는 행복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아이에게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 사실 어머니가 이 사랑을 주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랑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통제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긍정, 법과 질서를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모성애는 어린아이의 성장과 함께 결국은 분리를 바라고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 다른 아이들, 낯선 사람,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면 참으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남녀 간의 사랑인 성숙한 성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며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입니다.
성적 욕망은 강렬한 정서와 쉽게 뒤섞이고 사랑이라는 관념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서로 원할 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릅니다. 사랑은 성적 결합의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탐욕이나 정복이 아닌 부드러움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적 합일은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심지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애는 특수한 두 사람 사이의 독특하고 완전히 개인적인 매력이라는 말도 맞고 동시에 의지의 행위라는 말도 맞습니다. 6번째로 성숙한 자기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아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 진정한 자아를 돌보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기심과 반대처럼 보이는 신경증적 비이기주의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인데 사랑하는 능력과 즐기는 능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비이기적인 어머니는 아이가 행복하지 않고 어머니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며 긴장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은 책 제목에서처럼 단순한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에 목공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피아노 연주를 배우는 것처럼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인내하고 또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을 뽑아보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몰두하는 연습, 나 자신의 신호에 대해서 경청하고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집중하며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의 책의 정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지만 또 정말 어려워서 제가 이해해야 하는 아주 조금의 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것은 사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삶의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내가 연습해야 되는 기술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책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